최근 한 외신이 특이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산업체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인데요. 체코에 있는 인플라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것은 바로 풍선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띄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찰 풍선이라도 만드는 것일까요? 이들은 다릅니다. 인플라테크가 풍선으로 만드는 것은 실물 무기의 외형을 똑같이 베낀 풍선 디코이입니다. 언뜻 보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외형을 갖춘 풍선으로 적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인플라테크가 디코이의 유용성을 증명해준 덕분에 한국에서도 국산 기술로 한국 무기의 디코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검증된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들을 군에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의 관심 덕분에 수출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정교해도 기껏해야 풍선이고 현대에 발전된 탐지 기술이라면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법한데 어떻게 이들이 떼돈을 번다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원 위에서 기동하고 있는 한 대의 전차. 그러데 가까이서 보니 뭔가 둥글둥글한 외형에다가 동체 밑에는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세 남성이 바닥에 놓인 천막뭉치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텐트라도 치려는 것일까요? 연결된 기계가 돌아가며 천막에 바람을 불어넣자 순식간에 전차의 형태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밑을 들어올리더니 거기로 자동차 한 대가 쏙 들어갑니다. Byl dodaný, takže si můžeme jednoduše představit, že těch 40% budou zřejmě nějaké návnady a pokud byly tak úspěšné, tak byly určitě z Děčína od nás. 체코의 가짜 무기 제조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AP통신 등 외신은 풍선으로 가짜 무기를 만드는 인플라테크라는 이름의 군용장비 제조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인플라테크는 미사일과 탱크 등 30여 가지의 무기 모양을 본뜬 풍선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전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스의 풍선 모형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플라테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합성 실크로 만든 풍선 하이마스는 10분 이내에 실물 크기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무게가 43kg에 불과해서 2명에서 4명의 군인이 휴대할 수 있고 원한다면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적의 열화상 레이더를 기만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라테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100%, 매출은 3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업체 대표인 보이텍풀에서는 인터뷰에서 적군이 수십 배 더 비싼 무기로 우리의 가짜 무기를 파괴하도록 유도한다면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전장에서 적을 속이는 디코이는 꽤나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효과적인 전술로 평가받고 있죠. 2차 대전 당시 미 육군에는 디코이 전문 부대가 있었습니다. 고스트 아미라고 불렸던 제603 특수공병대대는 각종 무기의 디코이를 갖고 다니며 독일군을 속여 넘기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풍선 모형으로 눈을 속일 뿐만 아니라 녹음한 엔진음을 전선 근처에서 틀거나 갑자기 무선 통신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종의 정보전도 병행에 큰 성과를 거뒀죠. 1999년에는 나토군조차 디코이에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는 세르비아에 연일 폭격을 가했고 그들의 전력을 거의 다 파괴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폭격으로 부순 것은 대부분 디코이였고 전쟁이 끝난 뒤 세르비아군은 생채기 하나도 없는 전차를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천하의 나토가 웃음거리가 된 순간이었죠. 이처럼 의외로 풍선 디코이는 식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덕에 외형부터가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실물과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해졌고 여기에 가짜 엔진음이나 배기 10가지 동원하면 어지간한 탐지 자산으로도 구분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적의 탐지 역량을 낭비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디코이에 대한 사격으로 탄약을 낭비시키고 심지어는 사격 원점을 추적해서 적의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전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를 자신들이 격파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인플라테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격파 수량은 대부분 디코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인플라테크의 풍선처럼 정교한 디코이도 아니고 나무로 대충 형태만 비슷하게 만든 물건이었다고 하죠. 러시아군의 허당스러움은 둘째치고라도 꽤나 잘 먹히는 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디코이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한국에선 못 만드나? 물론 당연히 한국에도 디코이 기술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열린 항공국제박람회 아덱스 외부 전시장에는 한국 육군의 주력 탱크인 K1A1이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K1은 실물이 아니라
비닐로 만든 디코이였죠. 원래는 구명조끼와 낚시용품을 만드는 부산의 중소기업 시울프가 국군과의 협력으로 K1A1 전차의 디코이를 개발해 아덱스에 선보인 것입니다. 이날 현장의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항공력이 약하고 인공위성도 없기 때문에 당장 디코이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이외의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울프 관계자는 군 당국과 협의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아덱스에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명이서 10분에서 20분이면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이 기업은 K1 전차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무기의 디코이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궤도형 무기로는 K1A1과 K1A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BMP3 장갑차를 재현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미사일 발사 체계, 미라주 2000이나 F-16, F-35 같은 항공기의 디코이도 만들 수 있죠. 또한 적용된 기술 수준별로 제품군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형상만을 속이기 위한 레벨 1, 탐지 체계를 기만하는 레벨 2, 이동 및 전개가 용이한 레벨 3가 있습니다. 시울프사의 특별한 점은 이중 레벨 3 디코이에 있는데요. 앞서 본 인플라테크사의 영상에서는 이동 가능한 디코이를 전개하는 데 3명에서 4명의 인원이 필요했고 전개하는 도중에도 일일이 조작을 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울프사의 레벨 3 디코이는 한 명의 운용 요원이 여러 대의 디코이를 무선으로 운용 및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죠. 풍선 내부의 공기 구조물을 격벽으로 나눠놔서 버튼을 누르는 하나의 동작만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전개되며 덕분에 운용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가 적어 병력 기만이 매우 중요한 한국군한테는 아주 유용한 기술임에 틀림없죠. 현재 시울프사는 한국군 납품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코이로 만들 수 있는 무기 중에 구소련의 장갑차 BMP3나 프랑스의 전투기 미라주 2000 등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상황이 가장 곤란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인도와 국경 분쟁 상황에 있죠. 중국은 인도 북부 아루나철 프라데시주의 국경지대 약 9만 평방킬로미터를 짱난, 즉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아서 1962년에는 이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죠. 그러나 여전히 국경선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국은 이곳에서의 분쟁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순찰 및 경비를 하는 군 병력이 총이나 폭발물을 소지할 수 없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싸움이 안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잘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의 군인들은 총 대신에 쇠몽둥이 따위를 들고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싸움이 끊이질 않게 되자 양국 모두 슬슬 무기 소지 금지 합의의 선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경전차 등 기갑 무기를 국경지대 바로 인근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인도 역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화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도가 내놓은 중화기의 정체는 바로 K9 자주포였는데요. 한국에서 구매해 2018년 실전 배치를 시작한 K9 바즈라는 현재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도 배치되어 중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 자기네들 자주포와 K9을 비교하며 온갖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대부분이 낭설일 뿐이라서 중국이 K9을 껄끄러워한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K9 소리만 들어도 발작하는 중국을 상대로 K9의 디코이를 배치한다면 어떨까요? 시울프사는 K9의 디코이도 생산하고 있고 만약 이를 인도에 수출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K9과 K9의 디코이를 섞어서 쫙 깔아버리면 중국은 정찰로도 레이더로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사거리 내로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함부로 발을 들이밀었다가 만에 하나 진작이라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이런 군수 파생 산업까지도 예의주시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 만점인 디코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의 인플라테크 대표인 보이텍풀에서는 한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 싶고 그런 일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든 후에 민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풍선하면 사실 이런 살벌한 무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 풍선이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죠. 보이텍풀에서 역시 자신들이 지닌 풍선 기술을 아이들을 위해 더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울프 역시
원래는 낚시나 레저용 안전용품을 만드는 것이 본업인 회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맘 놓고 그런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기의 디코이를 만들어 국방에 기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